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 결혼식 날,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싶다. 다른 사람의 부축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웃으며 자리에 앉고 싶다. 이것은 결코 큰 욕심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법이나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세까지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100세를 넘겨서도 또렷한 정신과 안정된 걸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들께는 공통된 5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5가지 징후가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어제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몸과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 중 3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90까지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5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들은 100세를 넘길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반대로 이 징후들이 하나도 없다면 몸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20살은 더 늙은 몸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한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5번째 징후부터 첫 번째 징후까지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첫 번째 징후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징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항목은 바로 악력, 즉 손의 힘입니다. 어쩌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악력이야말로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박정우 어르신이라는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75의 나이였지만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후 그분이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부 골절을 입은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경고 신호가 있었을 텐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손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악력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미 병원에서 생수병 뚜껑을 여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당시엔 누구도 그것을 건강의 경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된 연구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 결과 악력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손의 힘이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폐, 전신의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순 어르신의 사례는 그런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82살의 이 어르신은 처음 저희를 찾았을 때 악력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김치 뚜껑을 열지 못해 늘 자녀에게 부탁해야 했고 장을 보면 비닐봉지를 오래 들지 못해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한 3가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뚜껑 열기 연습, 양손으로 장바구니 들기, 수건을 3개 짜기. 이 3가지만 하루에 꾸준히 반복했을 뿐인데 악력은 6kg이나 증가했고 이후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고혈압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악력이 좋아지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병뚜껑을 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손에 집중해 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악력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의 힘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여준다면 이번에 소개할 항목은 균형 감각, 즉 우리 몸의 중심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역시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79의 나이에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다 중심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병원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그는 한쪽 다리로 5초 이상 서 있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0초간 한 다리로 버티지 못하는 고령자는 향후 10년 내 사망 위험이 84%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한 번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뇌와 귀 안쪽 기관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노인 낙상 사고로 사망한 분들이 약 2억 명에 달합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져서 대퇴부가 부러지고 수술 후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건강도 서서히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양말을 신을 때 벽에 기대지 않고 서서 신어보는 것. 처음에는 버거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균형 능력이 점차 향상됩니다. 둘째, 양치할 때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것. 하루 2번의 루틴 속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됩니다. 셋째, TV를 볼 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 하체 근력을 기르고 중심 근육을 자극하는 데 탁월합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이 세 가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5초 이상 한쪽 발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장을 직접 다니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균형 감각은 단순한 걷기나 중심 잡기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손의 힘이 우리 몸의 활력을 의미한다면 균형 감각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징후에서는 걷는 속도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감각이 삶의 기둥이라면 그 기둥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은 걸음 속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세 번째 징후는 바로 보행 속도, 즉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걷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게 느린 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느린 걸음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장과 폐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최은숙 어르신은 올해 78이십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10m를 걷는데 무려 18초가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전하다고 여기는 속도는 초당 0.8m 이상, 즉 10m를 12초 안에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걸으셨고 일상생활에서도 몇 걸음만 걸으면 숨이 차고 시장을 다녀오면 오후 내내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초당 0.8m 미만인 고령자는 5년 내 사망 위험이 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걷는 속도가 빠른 분들은 심장 기능이 더 좋고 폐활량도 풍부하며 수명도 평균 15년 이상 더 길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걷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엔진이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다행히도 최은숙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주일마다 걷는 시간을 1분씩 줄여가셨습니다. 4개월 후 어르신은 10m를 10초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숨도 덜 차고 고혈압 약의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도 80% 가까이 회복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마트도 혼자 갑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보다 제가 먼저 계산대에 도착하곤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행 속도는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10분 정도 가까운 공원을 걷는 것. 둘째, 같은 거리를 조금씩 더 빠르게 걷도록 시도해보는 것. 예를 들어 이번 주에 15분 걸렸다면 다음 주엔 14분을 목표로 삼는 식입니다. 셋째,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일 때 빨리 걸어보는 습관을 들이기. 이 작은 훈련들이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걸음은 힘차고 안정감 있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악력은 몸의 준비를 뜻하고 균형 감각은 넘어지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며 보행 속도는 인생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몸 전체가 활기차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몸의 유연성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네 번째 징후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행 속도가 우리 몸의 추진력을 의미한다면 그 추진력을 부드럽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징후, 유연성, 즉 몸의 부드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굽거나 허리를 구부리기 어려운 것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굳는 것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혈관이 먼저 굳었기 때문에 몸이 따라 굳는 것입니다. 정혜진 어르신은 81살이셨고 평소에도 꽤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발톱을 자를 때마다 숨이 차고 허리를 구부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다리를 뻗고 앉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손이 발끝에서 무려 30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이 뻣뻣하다는 것을 넘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심혈관연구소에서는 유연성과 혈관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몸이 유연한 사람일수록 혈관도 유연하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반대로 몸이 뻣뻣한 사람은 혈관도 딱딱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압, 협심증,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까지 커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정혜진 어르신은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셨고 저녁에는 거실 바닥에 앉아 양다리를 벌린 뒤 몸을 좌우로 기울이며 옆구리 근육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발톱을 자를 때는 숨을 참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손을 내리는 방법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꾸준히 반복한 결과 이제는 손끝이 발끝에 닿을 정도로 유연해졌고 무엇보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은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연성은 단지 몸을 구부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는 통로인 혈관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몸을 늘려주는 습관을 가진다면 혈관도 다시 부드럽게 열리고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골고루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으로 숨이 덜 차는 경험으로 실제 수치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력, 균형 감각, 보행 속도,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네 가지 징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 심리적 나이입니다. 마음이 먼저 늙으면 몸도 늙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젊으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4가지 징후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마지막 5번째 징후는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자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나이, 다시 말해 내가 나 자신을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지훈 어르신은 올해 90이지만 본인은 매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민등록증에는 90세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여전히 70세라고 느낍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아직 젊다고 말하는 습관,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 어르신은 매일 병뚜껑을 열고 한 다리로 서서 양말을 신고 단지 산책로를 힘차게 걷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신의 젊음을 믿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10살 이상 젊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1%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4명은 오직 자신의 심리적인 믿음만으로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 세포 속의 텔로미어라는 요소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신을 젊다고 믿는 사람들의 세포가 실제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젊다고 믿을 때 몸속의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회복물질과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체의 기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회복 속도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 이제 무리야 라는 생각은 몸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피로를 쌓이게 하며 실제로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심리적 나이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나는 아직 젊다고 말하는 것.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내어 말해야 뇌가 인식합니다. 둘째, 주민등록 나이보다 10살 젊은 나이로 자신을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예를 들어 나는 65세가 아니라 55세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징후를 매일 연습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운동은 다 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분들은 자신이 이미 늙었다고 단정짓고 단지 의무감으로만 운동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자신을 믿고 젊다고 확신한 분들은 똑같은 동작을 해도 효과가 훨씬 빠르고 몸이 더 잘 반응했습니다. 5가지 징후 중 마지막인 심리적 나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회복력, 면역력, 지속력의 핵심 동력이며 결국 여러분이 100세까지 스스로 걸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심리적 젊음을 바탕으로 앞에 4가지 신호가 모두 연결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의 연결된 톱니바퀴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이 5가지가 어떻게 서로를 돕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5가지의 징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악력, 균형 감각, 보행 속도, 유연성, 그리고 심리적 나이. 이 각각은 독립적인 항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건강 시스템입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동시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건강의 도미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병뚜껑을 열고 수건을 힘있게 짜면서 악력을 기르면 근육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보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걸음이 빨라지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뇌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되어 근력과 반응 속도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 가지 행동이
다른 부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리적 나이가 더해지면 변화는 더 빠르고 깊어집니다. 매일 나는 아직 젊다고 믿으며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 운동 효과를 30%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5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균형을 무시하고 악력과 보행 속도만 신경 쓴다면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랫동안 쌓아온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소홀히 하면 혈관이 딱딱해져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나이를 무시하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전체를 함께 실천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실천 중에 포기하고 싶은 날이 찾아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시간이 없고 몸이 무거운 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지속의 비결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목표를 작게 나누십시오. 100세까지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병뚜껑 하나 열기로 시작하세요. 둘째,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즐겁고 오래갑니다. 셋째, 기록하십시오. 달력에 체크하거나 작은 노트를 만들어 매일 한 줄씩 적어보세요. 오늘 10분 걸었음, 오늘 좌우 스트레칭 성공 같은 것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이 100세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걷고 웃으며 손주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삶.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실천하는 이 20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건강은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